안녕하세요. 이태규 내리신경과의 변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식소실과 실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신이란 무엇일까요? 기절, 졸도, 의식소실, 의식상실은 실신과 비슷하게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의식의 기능이란 자기 자신과 주변을 인지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식의 기능이 소실되어 각성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상태를 실신 또는 의식 소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신은 뇌 혈류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 의식 소실로 방어 기제 없이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게 되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의식을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발적인 호전과 함께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실신을 뜻하는 영어의 syncope의 어원 자체도 to cut short, 짧게 자르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신 또는 의식 소실이라고 흔히들 말하게 되면 머리를 짚어서 어지러워 그러면서 정신을 일시적으로 잃는 증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주로는 배가 아파서 또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대변을 또는 소변을 보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식 소실이 있고 나서 자발적으로 환자가 일어나게 되어서 언제 내가 쓰러졌는지 모를 정도로 멀쩡하게 일어나게 되는 상태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생 동안 실신을 경험하는 사람은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 대다수는 한 번만 실신을 경험하지만 약 15%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여성, 고령,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더 잘 재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신은 그러면 왜 위험할까요?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머리나 다른 부위를 다칠 수가 있게 되며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신으로 인한 부상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실신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한 원인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실신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신 또는 의식소실로 환자가 오게 되면 응급실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문진을 하고 흉부 촬영 사진을 찍으며 심전도,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쳤을 것 같이 그런 경과상에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뇌영상 단층화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와서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은 이미 증상이 좋아지고 자발적으로 호전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검사상 이상이 없게 되면 이상 없으니 퇴원하세요. 단 어떠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세요. 어디 외래 잡아드릴게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기가 쓰러졌다가 정신을 잃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어. 왜 나는 그럴까? 궁금해하고 합니다. 실신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사성 실신, 신경매개성 실신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요. 유발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에 정상적인 혈압, 맥박 및 혈관 확장이 발생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뇌혈류 장애로 인해서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평소에는 정상 수축기 혈압이 120mmM이지만 의식 수준에 저하는 평균 대뇌 혈압이 약 3분의 1 정도, 40mmMmercury 정도로 떨어질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메스꺼림, 발한, 창백이 선행하거나 뒤따라올 수 있고, 하지만 고령에서는 덜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사성 실신의 종류에는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 상황 실신, 경동맥동 실신 등이 있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계로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심혈관계, 땀 분비, 소화기계, 비뇨기계, 생식기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으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 몸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촉진하는 등 신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원인 등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며 심장 박동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거에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이 다시 항진되게 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 박동수를 다시 떨어뜨리며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이런 부교감신경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반사성 실신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전체 실신의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통증이나 공포, 예를 들면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주사 바늘로 피를 뽑는 것을 보고, 또는 복압 증가, 탈수나 폐쇄 공포 등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계라는 위기 대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이에 대해 과도하게 부교감신경의 반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약 40%의 인구에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병률은 13에서 16세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성인기에는 낮지만 고령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 실신이 있겠습니다. 유발인자가 존재하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침, 재채기, 위장 자극, 예를 들면 대변을 보다가, 아니면 복통, 내장통 같은 복통이 있는 경우, 배뇨를 하다가, 운동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발살바 수기같이 코를 막고 힘을 호흡을 하는 그런 행동,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변 시에 힘을 주거나 심한 웃음이 있거나 수중 다이빙, 트럼펫 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가득 차면 반사적으로 교감신경의 활성이 일어나서 말초 혈관이 수축되지만 갑자기 방광을 배뇨를 하며 방광을 비우게 되면서 말초 혈관의 확장이 발생을 하고 혈류 저하에 의해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음주에 의해 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남성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침 실신도 있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기침을 한 후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지고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는 것으로 기침에 의해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여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여 실신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동맥동 실신이 있습니다. 옷깃이 목에 꽉 조이는 옷을 입은 채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 넥타이 등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경동맥동 마사지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동맥동이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사성 실신 다음으로는 기립 저혈압에 의한 실신이 있습니다. 기립 저혈압은 기립 시 우리가 서 있을 때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Mq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Mq 이상 떨어질 때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립, 일어설 때 하지와 복부 쪽으로 가는 혈관이 500에서 1000cc 정도의 가량의 혈류가 저류가 되고 이때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말초혈관의 저항을 높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복기 정맥혈을 증가시키게 되어 혈압의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이때 자율신경계 기능의 이상 등으로 보상기 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뇌혈류로 가는 그 혈류가 감소가 되면서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령에서는 약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약물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혈압약, 혈관 확장제, 전립선약 같은 것을 먹는 경우 또는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항파킨슨약, 이뇨제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 원발성 자율신경 부정과 다계통 위축, 파킨슨병, 레비소체 치배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도 교감신경계의 변성이 발생하여 광범위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동반된 경우 또는 당뇨병, 길란바레 증후군 같은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척수매독, 다발성 말초신경병, 척수 손상 등 2차 자율신경계 부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심장 원인에 의한 실신이 있겠습니다. 약 15%의 노인 환자에서 관찰이 되며 부정맥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심박출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심장 쪽 증상의 동반이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예를 들면 가슴 두근거림, 갑자기 심장 쪽에서 쿵 하는 느낌, 평지 걸을 때 숨차는 느낌 등이 있을 때는 심장 쪽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신의 종류에 따라서는 나이에 따라서 많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40세 미만의 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50%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높고 원인 미상도 한 27% 정도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또한 중년으로 갈수록 40에서 60이 되어서도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37%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흔한 타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으로 갈수록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또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 36% 정도인데 반해서 기립성 저혈압 실신
특히 약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실신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약물을 먹는지 약물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심장성 실신도 한 15% 정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과를 물어보아서 어떤 두근거림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원래 평상시에 있었다면 심장 쪽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신의 진단과 검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신에 대해서 검사하는 1차적인 목표는 환자에게 육체적인 손상이나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검사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신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검사에서 실신이 재발하지 않거나 유발되지 않는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는 추정 진단, 원인 미상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고위험, 반복 실신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의 병력이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각한 구조적 심질환이나 관상동맥 같은 심장 쪽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부전의 과거력 또는 급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나이는 60세 이상인 경우, 실신의 타입 중에서 운동 중에 발생한 실신일 경우, 누워있을 때의 실신인 경우, 전조 증상이 없는 실신인 경우, 실신 직전 두근거림이 있는 경우, 신체 검진에서 극단적인 고혈압 혹은 저혈압이 체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초기 검사, 피검사에서 빈혈이나 전해질 이상,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고위험 실신의 반복적인 재발이 가능한 환자이므로 좀 더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신의 진단과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입니다. 의식 변화의 완전 소실 유무와 지속 시간, 실신 전의 자세나 활동 상태가 어땠었는지, 선행 요인은 없었는지, 유발 요인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경련에 동반이 되었었는지, 발병 시에 쓰러진 형태 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병력 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신체 진찰이 필요할 것이고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심전도, 혈액검사, 빈혈, 감염, 전해질 이상, 간, 신장 기능 이상 등 혈액검사가 필요할 것이며 기립경사 테이블 검사라고 해서 기립 시에 또는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혈압과 맥박의 차이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검사가 필요하겠으며 호흡에 의한 심박수 차이, 교감 피부 반응 검사, 발살바 수기 등이 시행될 수 있겠으며 실신 당시에 머리 쪽에 손상이 의심 시에 뇌영상 촬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의식 소실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뇌파 검사, 우리가 실신 시에 중요하게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뇌전증이 있게 되는데요. 다음에 설명드리는데 뇌전증 등의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실신과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환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을 때 일단은 실신, 그다음에 뇌전증, 그다음에 시민성 어떤 정신적인 것들, 그다음에 드문 경우들을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신과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뇌전증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경련 발작이라고 했었던 용어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 뇌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늘 전기를 띠고 있는데 신경세포의 사이에 전기 신호가 변함에 따라 몸을 움직이거나 기억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뇌전증으로 인한 경련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전기적 질서가 깨져서 뇌세포에서 과도한 흥분이 발생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흥분된 부위에 따라 의식 변화, 경련 발작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의 경우는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2번 이상 자발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졸중, 치매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으로 10만 명당 20에서 70명이 진단이 되며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소아기 0에서 9세 그리고 노년기에 U자 형태로 60세 이상 노년기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약간 우세하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격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남성에서 외상을 비롯한 뇌손상이 상대적으로 잘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발생률 연구 결과 특히 뇌전증의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뇌전증 발생 곡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기에서 한번 피크가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U자 형태를 보이는데 점차 J자 형태로 바뀌는 고령에서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고 뇌전증과 관련된 뇌졸중, 머리 손상, 퇴행성 뇌질환을 겪는 노인의 생존율이 높아진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신과 뇌전증을 중요하게 병력 청취나 이런 것들에서 감별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실신의 경우는 기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뇌 혈류의 저하가, 뇌 전반의 혈류가 저하되어서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 뇌전증의 경우에는 뇌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발생하여서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눈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병력 청취를 하게 되면 실신의 경우는 발작 시 눈을 감고 있거나 또는 위를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뇌전증의 경우는 이에 반해 발작 시 눈을 뜨고 후에는 눈이 위쪽으로 편이 된다든지 아래쪽으로 편이 된다든지 어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으로 편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작의 타입에서는 근육 떨림이 동반되기도 하나 실신에서는 30초 이내이고 소리 지름은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전증의 경우에는 경련 발작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칭적이고 리드미컬하며 무릎이나 팔꿈치가 움찔움찔 움직이지 않았는지 발작 전에 소리 지르는 것들은 없었는지 목격자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시, 어떤 헛것이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는 실신의 경우에도 발작 후기에 보일 수가 있게 되며 뇌전증의 경우에는 전조 증상처럼 발작 전에 환자에게 물어봤을 때 헛것이 보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요실금, 소변을 지리는 증상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실신의 경우는 드물긴 하나 심장성 실신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을 하게 되고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혀가 또 깨물었는지 여부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신의 경우는 혀를 깨무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되어 있고 그에 반해
뇌전증 환자의 경우는 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작 후에 정신착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신착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신의 경우에 30초 이내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뇌전증의 경우에는 2분에서 20분 다양하게 좀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식 소실 전 증상을 봤을 때 실신의 경우에는 머리가 아찔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껍거나 청각이나 시각 기능이 떨어져서 시야가 좀 좁아 보여요. 좀 깜깜하게 보여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실신 환자에서는 호소를 합니다. 뇌전증에서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뱃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 맛이나 냄새, 이미 본 느낌, 또 눈앞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다른 헛것이 보이는 환시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의식 소실 중에 증상을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신 환자의 경우는 식은땀이 나거나 창백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뇌전증의 환자인 경우에는 손을 만지작거린다든지 입맛을 다진다든지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머리 회전이나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며 근육 수축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되고 전신 경련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신 환자에 있어서 의식 회복 직후에 바로 일어나서 걷다가 다시 정신을 잃는 경우는 실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됩니다. 뇌전증의 환자는 의식 소실 때 외상이 없는데도 의식 회복 후에 환자에게 물어보면 심한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이 있으면 뇌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전증이 의심이 됐을 때 환자가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병력 청취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발작이 있는 경우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부분 발작의 경우에는 운동 발작, 예를 들면 한쪽 손이나 팔을 까딱거리거나 입꼬리가 당겨지거나 감각 발작 같이 얼굴과 팔다리 한쪽에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든지 자율신경성 발작의 경우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털이 쭈뼛 선다든지 아니면 땀을 흘리는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정신발작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전 기억이 떠오르거나 과거의 물건, 장소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경련발작이 있고 환자가 완전히 기억을 잃는, 갑자기 정신을 잃는 전신발작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격자들에게 물어보면 호흡곤란, 청색증, 근육수축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몸을 떠는 어떤 전신, 강직, 간대발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환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어딘가를 응시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증세가 5에서 10초 정도 지속되는 소발작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근수축으로 깜짝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간대성 근경련 발작도 있게 되고 무긴장 발작 같은 근육의 긴장이 풀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양상의 그런 발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뇌전증의 분류로는 환자가 발작 유형에 따라서 국소적이냐, 전신적이냐, 아니면 원인을 잘 모르겠다, 불명확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 원인으로는 유전성,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대사성, 면역성, 감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전증에서는 먼저 발작의 시작 부위에 따라 대뇌 일부에서 시작되는 국소 시작 발작, 대뇌 양측 광범위한 부위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전신 시작 발작, 발작 시작 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발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신과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에서 뇌전증의 진단도 병력 청취가 실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 수분 정도 지속 후에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의료진이 발작을 목격하면 좋지만
대개 외래나 응급실에서 이미 환자가 회복된 상태를 진료하게 되므로 병력 청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가 기억하는 발작 당시와 전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대부분의 발작은 의식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발작 전후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문의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발작 당시 또는 의식 소실 당시에 목격자가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발작 양상을 촬영해서 전문 의료진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악하는 주요 정보는 발병 초기에 주관적인 느낌, 증상 변화, 전조 증상, 의식 소실의 유무, 의사소통이 가능했는지, 입맛을 다시거나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보였는지,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혀를 깨물거나 요실금 여부, 증상을 멈춘 후에 의식을 바로 회복했는지, 아니면 정신착란 등의 엉뚱한 환자가 행동을 했다든지 엉뚱한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동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병력 청취로는 뇌전증에서는 기존 뇌질환 병력이 더 있게 되는데요. 외상성으로 뇌손상이 있었는지, 뇌졸중은 없었는지, 뇌종양, 중추신경계 감염의 그런 병력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뇌전증에서 원인이 되는 것들이 대사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신장질환, 간질환,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 또는 어렸을 때 열성 경력에 병력이 있었는지 또 뇌전증의 중요한 추가적인 병력 청취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제 및 알코올 같은 술에 기왕 병력이 있는지 또는 수면 중에 발작이 있었는지 두통이나 발열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기존 뇌전증 환자의 경우 복용하는 약 종류라든지 용량, 수능도 약을 잘 복용하였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체 및 신경학적 진찰이 필요하겠고 신경학적 결손 여부를 확인하고 발작과의 연관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발작과 유사한 증상, 실신 또는 일과성 허혈증,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시민성 발작 등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 간 기능 이상, 알코올 중독 등 신경계 이상이 아닌 다른 발작의 원인을 감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뇌전증 진단은 머리 사진, 뇌 MRI를 통해서 고해상도로 촬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발작의 원인이 되는 어떤 구조적인 뇌병변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뇌파 검사라고 해서 머리에서 전극을 붙여서 뇌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발작 직후 또는 3, 4일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 발작이 확실히 의심이 되지만 뇌파는 정상인 경우도 종종 흔하게 됩니다. 뇌파 검사 중에 발작파가 감지되지 않고 정상 소견이어도 우리가 문진과 병력 청취에서 발작이 2번 이상 반복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뇌전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전증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발작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뇌파에서 발작파가 확인되는 경우 뇌 영상 MRI 촬영에서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첫 발작이 뇌전증 지속 상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기타 치료 등을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뇌전증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은 적절한 항경련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대개 한 가지 약제를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증량하면서 목표 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작이 흥분작용이 과도해지면서 발생하게 되니까 항경련제는 흥분성 신경세포를 억제하거나 흥분성 신경 전달을 약화하거나 억제성 신경 전달을 강화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결국 발작이 잘 조절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좋은 약물이겠고, 약물 선택 시에는 발작, 뇌전증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 환자의 나이, 직업, 체중, 성별,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전증의 경과는 전체적으로 60-70% 정도는 한두 가지 항경련제를 사용해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완전히 조절됩니다. 대략 30%는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복용해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새로 진단된 뇌전증의 첫해 좋아지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확률은 60에서 85% 정도로 추정됩니다. 약을 복용하고 5년 정도 장기간 발작이 없다면 약물 중단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약으로 발작이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환자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발작 형태, 구조적인 뇌 이상이나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경우, 과거 약물 중단 후 재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물 중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신경 선생님과 결정을 고려하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뇌전증의 예방으로서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서 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 환자의 바뀐 수면 각성 리듬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도록 필요하겠으며, 교대 근무자인 경우 일하는 스케줄이 계속 매번 바뀌는 경우 하루 한 번만 복용해도 되는 항경련제 사용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뇌전증에 좋은 음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칼로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습관이 필요하겠으며, 감기를 포함한 감염 질환, 한약 등 항경련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복용도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뇌전증 일기라고 해서 개인의 약물 복용, 발작 발생, 날짜와 횟수, 발작 주기, 발작 유발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 약물 복용 후의 불편감 등 전문의 선생님에게 알리는 용도로 뇌전증 일기의 작성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 소실과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이 있게 되는데요. 주로 뇌관에 허혈이 생기면서 상행 그물 각성계의 기능 이상이 생겨 의식 소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경동맥 질환, 쇄골화 동맥 도류 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며, 척추 뇌 기저 일과성 허혈 발작에서 의식 소실이 사지에, 우리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그다음에 비틀비틀 걷는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말씀이 어눌해지신다든지 그런 뇌관 증후와 함께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하여서 머리 쪽 혈관 MRA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뇌혈관 위험인자, 즉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민성인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의식 소실을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의식 이상이나 뇌파의 이상 없이 불규칙한 경련 운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빈맥, 과호흡 등이 있으며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신에서 치료랑 예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생 전 여러 전조 증상, 예를 들면 메스꺼움,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노래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앞이 캄캄해지는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재빨리 주저앉거나 혹은 상황이 된다면 다리를 올리고 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위험 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운동을 한 직후에 실신이 발생 시 심한 운동을 피하거나 지하철 등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을 피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도 피하고 운전 중간에 휴식이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기가 탁하거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의 장소는 피하고 남자의 경우는 음주 후에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보다가 실신한 병력이 있으면 평소에 소변을 참다가 보는 것을 피하고 소변을 서서 보지 말고 앉아서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만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실신 교양력이 있는 경우에 화장실 바닥에 양탄자를 놓아서 실신 발생 시 다른 두부, 머리 쪽의 외상 등을 신체적으로 상처 입지 않도록 양탄자 등을 놓아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은 거르지 않고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염분 섭취도 도움이 되겠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변화나 교육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어떤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연구가 없어서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해본다라고 하면 미도드린이나 이런 것들의 말초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혈압 상승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들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동반 질환으로 다양한 약물 복용이 있게 되는데 항고혈압제나 혈관 확장제, 이뇨제, 안정제 등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베타 차단제나 피아자이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한 혈압 조절보다는 이런 약물을 중단 혹은 감량하는 것이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감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의 환자에서는 복대와 같은 압박 옷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식 소실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검사를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신으로 쓰러지는 사람 중에 20%가 외상을 입기 때문에 실신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실신의 결과로 머리를 포함해서 신체를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신 환자의 골절과 뇌 외상, 뇌출혈 등도 잘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도 바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신의 원인에 따라서는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으며 실신 직전 그 증상, 전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또 완전히 쓰러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다 하더라도 증상이 비슷하다면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으며 의식 소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감별해야 될 중요한 질환들, 예를 들면 뇌전증, 뇌혈관 질환 등의 감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저절로 의식을 되찾는 경우에 뇌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깐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는 실신의 원인으로는 뇌질환이나 뇌전증 같은 병은 드물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원인 중에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나 심장 문제, 뇌전증이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30%입니다. 뇌혈관 문제 때문에 의식을 잃는 경우는 의식 소실이 오래가거나 팔다리에 마비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깐 실신하는 원인이 뇌질환인 경우는 드물고 뇌전증의 경우도 잠깐 의식을 잃는 소발작도 있지만 의식을 잃는 시간이 짧고 의식 소실 후에 의식도 깨끗한 경우에는 대부분 뇌전증보다는 실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렇게 의식 소실에 대해서 실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자발적으로 이제 환자가 의식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 소실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뇌전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